고 밝혔습니다. 체포영장에는 윤 전 대통령이 지난 1월 경호처를 동원해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비상계엄 나흘 뒤 계엄에 가담한 군 사령관들의 비화폰 기록을 삭제하라고 한 혐의가 담겼습니다. 박지영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특검 수사 개시 전후로 이루어진 경찰의 출석 요구에 모두 응하지 않음으로써 이후 소환에도 응하지 않을 의사를 명확히 밝혔다고 말했습니다. 특검 수사 기한에 제한이 있는 만큼 윤 전 대통령 측에 끌려다니지 않을 예정이라고도 밝혔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 발족 후 일정을 조율해 조사에 응할 계획이었다며 방어권을 침해당했다고 반발했습니다. 네, 또 오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신문도 다시 열리죠? 네, 조금 뒤인 오전 10시부터는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신문이 진행됩니다. 내란 특검이 김 전 장관을 위계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추가 기소하면서 법원에 구속영장을 추가로 발부해달라고 요청한 데 따른 겁니다. 지난 23일 구속신문이 열렸는데 김 전 장관 측이 항의해 재판부는 신문을 한 차례 연기했습니다. 김 전 장관 측은 공소장 송달 절차도 없이 영장 신문기일이 지정됐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재판부에 대한 기피 신청도 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재판부는 어제 오후 김 전 장관 측의 기피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27일 구속 기소돼 내일이면 6개월의 1심 구속기간이 만료됩니다. 만약 재판부가 김 전 장관을 다시 구속하기로 하면 같은 혐의로 재판 중인 군 관계자 등 다른 피고인의 신병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KBS 뉴스 신현욱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스라엘과 이란 양측에 휴전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고 강한 어조로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정권 교체 의도는 없다며 이란을 향해 화해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워싱턴 김경수 특파원입니다. 확전 위기로 치닫던 이스라엘과 이란의 무력 충돌.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소셜미디어로 휴전 합의를 전격 밝히며 갑자기 진정세로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휴전 발효 3시간 반 만에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이스라엘이 강경 대응을 예고하자 트럼프가 또 나섰습니다. 역시 소셜미디어를 통해서였습니다. 휴전은 발효됐다, 위반하지 말라고 썼고 맹방 이스라엘을 향해서도 중대한 위반이라며 폭탄을 떨어뜨리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And now I hear Israel just went out because they felt it was violated by one rocket that didn't land anywhere. So we have to have Israel calm down. 트럼프 대통령이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게 전화를 걸어 공격 중단을 요청한 것으로도 알려졌는데 이스라엘은 일단 이란 수도 테헤란의 상징적 목표 한 개만 공격하는 것으로 대응을 마무리했습니다. 불안한 휴전을 지키기 위해 트럼프가 직접 중재에 나선 겁니다. 무력 충돌이 다시 발생하면 미국 입장에선 발을 더 빼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판단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이란을 향해선 정권 교체 의도가 없다고 밝히며 일종의 화해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I'd like to see everything calm down as quickly as possible. Regime change takes chaos, and ideally we don't want to see so much chaos. 휴전 합의 전 이란 정권 교체 가능성을 언급했던 트럼프가 입장을 바꾼 건 이 정도면 심판 역할을 충분히 했다는 자신감을 드러낸 것이란 평가도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경수입니다. 이란과 이스라엘은 서로 무력 충돌에서 승리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휴전 선언을 사실상 받아들였습니다. 별 문제만 없다면 우리 시각 오늘 오후 1시에 전쟁이 끝이 나는데요. 현지 주민들은 서서히 일상으로의 복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베를린 송영석 특파원입니다. 위태로운 휴전은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개입하며 가까스로 유지됐습니다. 이란 최고 국가안보회의는 이스라엘이 후회 속에 패배를 받아들이고 일방적으로 침략을 멈추게 하는 승리를 거뒀다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마지막으로 카타르 미군 기지와 이스라엘 전역에 미사일 공격을 가했다고도 했습니다. 이란 대통령은 이스라엘이 휴전 합의를 위반하지 않으면 이란도 위반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승리를 선언하면서 사실상 휴전을 수용한 걸로 보입니다. 수도 테헤란에선 수천 명이 모여 승리를 자축하고 이란군에게 감사를 표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렸습니다. 이스라엘도 핵과 탄도미사일이란 실존적인 위협 2가지를 제거했다며 승리를 주장했습니다. ב-12 הימים של מבצע עם כלבי השגנו ניצחון היסטורי והניצחון הזה יעמוד לדורות. 또 이란이 휴전을 존중하는 한 그렇게 하겠다며 휴전 수용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란에 집중됐던 군사적 역량을 다시 하마스 소탕에 집중하겠다는 뜻도 내비쳤습니다. 일상으로의 복귀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공영방송 IBA는 군이 학교와 직장에 대한 모든 제한을 해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관문인 벤구리온 공항을 시작으로 주요 공항의 운영도 재개됐습니다. נתב"ג יפעל 24 שעות, כולל בשעות הלילה. השדה בחיפה יפעל בין השעות 8 בבוקר ל-10 בלילה. 양측은 여전히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있는 가운데 패제시키한 이란 대통령은 국제 규범에 따라 미국과 문제를 해결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송영석입니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첫날인 어제 여야가 거세게 충돌했습니다. 김 후보자의 재산 형성과 석사학위 취득 의혹 등을 놓고 고성이 오갔습니다. 김희대 기자입니다. 여야는 청문회 시작부터 충돌했습니다. 증인 채택 협상 결렬과 부실한 자료 제출로 깜깜이 청문회가 됐다는 국민의힘에 청문회는 묻고 듣는 회의인데 후보자는 묻지마 청문회를 만들었습니다. 민주당은 망신주기, 흠집내기식 자료 요구라고 맞받았습니다. 청문회와 전혀 관계없는 자료, 또 후보자가 도저히 알 수 없는 자료. 김민석 후보자의 소득 출처와 자녀 학비를 둘러싼 의혹 제기도 이어졌습니다. 5년간 소득 신고액에 비해서 한 8억 정도를 그 세비 외의 소득원으로 사용한 것은 맞다. 장남은 어디서부터 돈을 받아서 코넬대 학비를 지급한 것입니까? 김 후보자는 아들 유학비는 전 배우자가 충당했다며 조이금과 출판 기념회, 처가 지원 등을 통한 6억 원가량의 수입 내역도 밝혔습니다. 모여진 액수도 통상적인 사회적인 통념, 과하게 넘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여당도 추징금 완납을 강조하며 엄호했습니다. 조의금을 받은 것을 추징금을 냈고, 그리고 출판기념회에서 책을 판 돈으로 또 추징금을 냈고. 중국 칭화대 석사 학위 취득을 둘러싼 공방도 벌어졌습니다. 총 4일, 그러고도 25학점을 어떻게 땄는지. 의원님께서 계산하신 것과 달리 총 148일 이 체류가. 김 후보자는 윤석열 정부를 향한 날선 발언도 쏟아냈습니다. 임기도 못 채우고 이 몰락한 이유가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망할 짓을 했기 때문 아닌가. 북한 핵에 대해선 사실상 고도화되고 존재하는 게 아닌지 깊은 안보적 고민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후보자는 다만 국내 총생산 대비 약 48%인 국가 채무 비율은 20에서 30%로 안다고 했고 올해 예산 규모에 대해서는 답하지 못했습니다. 여야는 오늘 2일차 청문회를 이어갑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숙명여대가 김건희 여사의 석사 학위를 취소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대도 김 여사의 박사 학위 취소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최혜림 기자입니다. 1999년 김건희 여사가 숙명여대 교육대학원에 제출한 논문. 화가 파울 클레의 작품 특성을 연구했는데 지난 2021년 같은 주제의 다른 논문 여러 편을 짜깁기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논문들을 비교해보면 인용 표기 없이 문장을 따온 부분이 곳곳에서 발견되고 아예 문단 전체를 통으로 가져다 쓴 부분도 있습니다. 숙명여대 졸업생 모임은 자체 검증 결과 표절률이 최대 50%가 넘는다며 지난 2022년 학교 측에 조사를 요청했습니다. 숙대는 연구진실성위원회 조사를 거쳐 논문 표절이라는 결론을 내렸고 김 여사의 석사 학위를 취소했습니다. 조사에 착수한 지 3년여 만입니다. 다만 조사가 길어진 데 대한 설명은 없었습니다. 표절률이 이만큼이다라고 해서 학위 취소를 한다라고 발표를 해줬으면은 더 많은 사람들이 좀 납득을 좀 하게 되고 좀 책임감을 느끼고 사과하는 것이 올바른 좀 학교의 도리라고. 석사 학위가 취소되면서 2008년 국민대에서 받은 김 여사의 박사 학위에 대한 취소 절차도 바로 시작됐습니다. 고등교육법상 석사 학위가 취소되면 박사 학위 과정의 입학도 무효가 되기 때문입니다. 국민대학교는 숙명여대에 사실 확인 공문을 발송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혜림입니다. 약물운전 혐의를 받고 있는 방송인 이경규 씨가 경찰 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시인했습니다. 다만 처방받은 약을 복용했던 거라며 본인의 부주의를 인정했습니다. 양민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방송인 이경규 씨가 약물을 복용한 채 운전한 혐의로 어젯밤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1시간 반가량의 경찰 조사를 마친 이 씨는 자신이 복용한 것은 처방받은 공황장애 약이라며
이 약을 먹고 운전하면 안 된다는 것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먹고 있는 약들 중에서 그런 계통의 약이 있다면 몸이 좀 안 좋으면 운전을 조금 자제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고 제 자신도 앞으로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씨는 앞서 지난 8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약물을 복용한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이 씨는 당시 주차관리요원의 실수로 차종이 같은 다른 사람의 차를 몰고 이동하다 절도 의심 신고를 당했는데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 받은 약물 간이시약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 검사에서도 양성 결과가 나오며 이 씨는 피의자로 전환됐는데 다만 이 씨는 마약 성분과는 관계가 없다고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뭐 마약 성분 이런 건 없고 뭐 대마초 이런 것도 없고 평상시에 먹는 그런 약들이 그냥 그대로 나왔어요. 하지만 이 씨는 몸이 온전하지 않은 상황에서 운전대를 잡은 것은 변명할 수 없는 부주의였다며 혐의 자체는 시인했습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 외에도 과로나 질병, 약물 등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 운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 씨의 진술과 CCTV, 블랙박스 등을 토대로 사건 처분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양민철입니다. 1년 4개월째 대정부 강경투쟁을 주도해온 박단 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이 사퇴했습니다. 의정 갈등이 새로운 국면을 맞을지 주목됩니다. 홍성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박단 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은 사직 전공의 대표로서 의대생들에게까지 영향력을 행사해온 대표적인 강경파입니다.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과 진료 유지 명령으로 인하여 대부분의 전공의들이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받고 있습니다. 박 위원장은 최근까지도 정부 입장에 변화가 없다, 복귀를 결정할 때가 아니라고 강조해왔지만 전격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박 위원장은 내부 공직을 해서 최선을 다했으나 실망만 안겼다, 모든 직을 내려놓겠다고 했습니다. 최근 사직 전공의들 사이에서 복귀 여론이 커지면서 박 위원장 책임론이 불거졌습니다. 소통을 하지 않은 채 독단적으로 어떤 이렇게 중요한 논의 같은 것들을 해왔다는 게 가장 큰 불만사항이었던 것 같습니다. 서울대병원 등 주요 수련병원 전공의 대표들도 공개적으로 박 위원장을 비판하며 정부에 대화를 제안했습니다. 새 정부가 들어섰고 전 정부의 좀 어쨌든 과오이지 않습니까? 그거를 같이 좀 해결해 나가자는 대화의 제스처로 좀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내일 임시 대의원 총회를 열어 새 집행부 구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일부 전공의들이 정원 보장이나 전문의 시험 추가 등의 복귀 조건을 내걸고 있어 대규모 복귀로 이어질지는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KBS 뉴스 홍성입니다. 국가보훈부는 6.25 전쟁 제75주년 행사를 잠시 후 오전 10시 대전 컨벤션 센터에서 거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영웅들이 지킨 나라, 이어나갈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지난해 대구에 이어서 지방거주 참전 유공자들이 행사 참여 기회를 확대한다는 차원에서 대전에서 열립니다. 오늘 행사에는 6.25 참전 유공자와 참전국 주한 외교사절 등 1,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며 비정규군 근로자 2명에게 훈장이 수여됩니다. 이번엔 KB증권 연결해서 오늘의 주식시장 알아보겠습니다. KB증권입니다. 국내 증시 동반 상승 출발했습니다. 다만 25포인트가량 상승하던 코스피는 하락 반전하며 변동성을 확대하고 있고 코스닥도 하락세로 돌아서는 등 혼조세입니다. 이 시각 현재 코스피는 2.21포인트 하락한 3,101.43에 코스닥은 3.85포인트 밀린 797.08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의 휴전 소식과 파월 의장이 7월 금리 인하에 대한 여지를 주는 발언을 한 영향에 간밤 미국 3대 지수는 1%대 강세였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개인은 순매수를, 외국인과 기관은 팔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연일 신고가를 기록 중이고 한국전력 52주 최고가를 DLENC를 비롯한 건설주 흐름 좋습니다. 카카오페이와 한국가스공사, SK스퀘어 상승 중인 반면 네이버는 엿새 만에 차익 실현을, 조선과 방산주, LGCNS, 삼성 SDS 약세입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동질세미캔과 삼천당 제약 상승 중입니다. 이 시각 현재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1,359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이었습니다. 미역과 다시마 등 해조류를 활용한 사업이 잇따라 등장하고 있습니다. 도쿄의 한 백화점에서 해조류 요리 행사가 열렸습니다. 해조류 전문업체 매장이 특히 인기를 끌었는데요. 전문 셰프를 두고 해조류로 가능한 300여 종류의 음식을 개발해 레시피를 공개하는 등 건강을 생각하는 소비자들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이 벤처기업은 오사카 엑스포를 통해 해조류 음료를 홍보하고 있는데요. 미국 슈퍼 등 700여 개 점포에서 판매하고 있는데 큰 인기를 얻고 있다고 합니다. 다시마 산지인 홋카이도 하코다테에서는 다시마를 관광 자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배를 타고 다시마 양식장으로 나가 양식 현장을 시찰한 뒤 다시마로 만든 코스 요리를 먹습니다. 식사 후에는 다시마 물로 목욕도 하고 다시마 오일로 마사지도 받습니다. 다시마의 끈끈한 성분이 보습과 면역에 효과가 좋다고 홍보합니다. 업체와 지방정부, 대학이 연계해 올해 안에 본격적으로 사업화에 나설 계획입니다. 해질 무렵 파리의 하늘 위로 열기구가 떠오릅니다. 지난해 파리 올림픽을 장식했던 명물 열기구가 파리 튤리리 정원에 다시 설치된 겁니다. 올림픽 성화되었던 이 열기구는 원래 올림픽 기간에만 설치됐었지만 시민들 요청이 쇄도하면서 다시 선보였습니다. C'est une idée fabuleuse, bien sûr. C'est un super joli symbole et puis elle pourrait rester là, ouais. 열기구 높이는 30m, 직경 7m입니다. 낮에는 지상 연못 위에 차분히 있다가 밤이 되면 공중으로 부양해 지상 60m 높이의 달처럼 떠오릅니다. 전기 안개 분사와 강한 빛으로 이루어진 독특한 성화 연출도 계속 유지됩니다. La brumisation et ensuite l'éclairage et puis la ventilation qui crée cette illusion de flamme. Mais en réalité, tout est électrique et on est dans 단 올림픽 성화 표시는 드러내지 않는데요. 이 성화대는 다음 2028년 로스앤젤레스 올림픽까지 매년 여름 6월 23일부터 9월 14일까지 튤리리 정원에 설치됩니다. 워싱턴 DC 한 초등학교 학생들이 학교 텃밭에서 채소를 키우고 있습니다. 교과 수업 중 하나인 학교 텃밭 수업 시간입니다. 학생들이 직접 씨를 뿌리고 채소를 기르는 체험형 수업입니다. 이를 통해 식물과 토양뿐 아니라 수학과 문제 해결 능력까지 배울 수 있다는 게 학교 측 평가입니다. And they get to work on their literacy skills. They get to work on their math skills while doing something that's not typical classroom learning. If you want to have a garden, you got to figure out how you're going to plant that, how many seeds you need, how much space you need. 이제 학생들이 직접 정원에서 키운 채소를 뽑아 건강하고 맛있는 요리를 만드는 시간. 편식하던 학생들의 건강한 식습관 형성에도 도움이 됩니다. I like the ABC salad, apples, beets, carrots, and that was really good. 현재 워싱턴 DC 내 초등학교들 중 텃밭 수업을 도입한 곳은 20곳에 이르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에서는 인적이 드문 등산로에서 조난당한 등산객들이 크게 늘었습니다. 산시성 장즈시, 친구들끼리 등산을 왔다 조난을 당했다는 신고를 받고 구조대가 응급 구조에 나섭니다. 구조대는 로프를 이용해 발목을 다친 부상자 쪽으로 다가갑니다. 산세가 복잡해 조난 등산객을 찾는 데만 2시간이 걸렸습니다. 后面等等，后面别着急，对，后面别着急，后面别着急，再撒几个位，再撒。 우여곡절 끝에 발견하고도 절벽이 많고 길이 가팔라 구조는 쉽지 않습니다. 들것에 실린 부상자를 이송하는데 다시 6시간이 걸렸습니다. 안전한 산행을 위해서는 정비된 산길로 다니는 게 중요합니다. 남들이 다니지 않는 등산로를 다니다가는 길을 잃고 고립될 위험이 있고 밤이 늦으면 실족의 위험도 있다고 구조대는 당부합니다. KBS 월드뉴스입니다. 그리스 키오스 섬에서 사흘째 대형 산불이 이어지면서 섬 전체가 잿더미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소방 인력과 장비가 총동원됐지만 강풍으로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파리 안다영 특파원입니다.
에게 동쪽 외딴섬 키오스가 검은 연기에 갇혔습니다. 거센 불길을 소방 헬기가 잡아보려 하지만 쉽사리 잡히지 않습니다. 지난 22일 발생한 산불은 사흘이 지났지만 그 기세가 좀처럼 꺾일 줄을 모릅니다. Μαζευτήκαμε πάρα πολλά άτομα από το δίπλα χωριό, ήρθαμε εδώ, βοηθήσαμε, γεμίσαμε δεξαμενές, ήταν τρομακτικές οι εικόνες. 강풍 탓에 불길은 산림과 들판을 휩쓸며 섬 전역으로 빠르게 확산 중입니다. 소방관 400여 명과 소방차 80여 대 등이 동원됐지만 진화 작업에 큰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선 화염이 주거지까지 위협하며 주민 수백 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특히 이번 산불로 키오스 섬의 특산품인 마스티아 전통 재배산지의 피해도 우려됩니다. 마스티아는 키오스 섬에서만 자생하는 마스티아 나무에서 채취하는 천연 수지로 의약품과 화장품 원료로 사용됩니다. 이번 산불 원인으로는 방화 가능성도 제기되는데 당국은 의심스런 정황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리스에서는 최근 20년 동안 산불 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했습니다. 기록적 산불이 난 2023년의 피해 면적은 1,745제곱킬로미터로 2011년에서 2020년 평균보다 3배나 많았습니다. 전문가들은 기후변화의 여파로 산불이 더 자주 발생하고 대형 산불도 증가 추세라고 지적합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안다영입니다. ADHD 치료제를 처방받은 청소년 환자가 4년 만에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서울 강남 3구 같은 교육열이 높은 학군지에서 가장 많이 처방받았습니다. 박민경 기자입니다. 지난해 7월 식약처 단속반이 한 정신건강의학과 의원의 점검을 나왔습니다. 의료용 마약류인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를 과다 처방한 곳입니다. 심지어 온라인 SNS에는 ADHD 치료제를 판매하니 연락하라는 게시글까지 올라왔습니다. ADHD 치료제는 원래 집중력 부족이 나타나는 정신질환을 치료하는 약입니다. 달라져. 확실히 이게 정신이 묶여지는 것 같아요. 하나로 타이트하게 좀 쪼여진다고 해야 되나? 조금 더 잘 집중해가지고. 그런데 공부가 잘 되는 약으로 입소문이 나면서 ADHD 환자가 아닌 10대 학생들 상대로 처방이 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서울 강남 3구와 성남 분당구 등 교육열이 높은 학군지 병의원에서 10대 학생들에게 가장 많이 처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ADHD 치료제 10대 청소년 처방 현황을 분석을 해보니 서울 강남구, 송파구, 그리고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순으로 지난해 수능을 앞두고서는 ADHD 치료제를 공부 잘하는 약으로 불법 유통 판매한 게시물 700여 건이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마법 같은 효과는 없어요. 사람들이 공부 잘하고 성적이 오르길 기대하지만 먹는다고 성적은 오르지 않고 공부는 여전히 재미없습니다. 전문가들은 ADHD 치료제를 오남용할 경우 심혈관 질환이나 우울증, 경련과 중독 등 큰 후유증이 남을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KBS 뉴스 박민경입니다. 뜨거운 여름 날씨만큼 요즘 가요계가 뜨겁습니다. 가수 싸이가 만든 걸그룹부터 이른바 재벌돌로 데뷔 전부터 주목받은 혼성그룹까지 대거 등장하고 있습니다. 코요태 신지의 깜짝 결혼 소식도 들어와 있습니다. 한 주간 대중문화 소식 김현수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베이비 돈 크라이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가수 싸이의 첫 걸그룹이 공개됐습니다. 그룹 이름은 베이비 돈 크라이. 한국인 2명, 일본인 2명으로 구성된 4인조 다국적 그룹입니다. 솔직하고 당당하게 저희만의 무대를 만드는 그룹이 되고 싶습니다. 같은 날 데뷔한 혼성 그룹 올데이 프로젝트는 데뷔 전부터 화제를 모았습니다. 멤버 애나가 신세계 정유경 회장의 장녀로 알려지며 일명 재벌돌이란 별칭을 얻었습니다. 코요태 신지가 깜짝 결혼 발표로 연예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예비 신랑은 7살 연하의 후배 가수 문원. 두 사람은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진행자와 출연자로 인연을 맺은 뒤 지난해 말 연인이 됐습니다. 신지는 내년에 결혼식을 치를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사생활 논란으로 팀에서 퇴출당한 전 더보이즈 멤버 주학년. 소속사의 공식 사과 발표 이후 주학년이 반격에 나섰습니다.
자신은 불법 행위를 하지 않았고 전속 계약 해지에도 동의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소속사는 이에 대해 주학년의 사생활 문제를 구체적으로 파악했다며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강경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룹 에이티즈가 다시 한번 세계를 흔들고 있습니다. 신곡 레몬드롭이 공개와 함께 미국 빌보드 메인 차트 핫100 69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K-팝 남자 그룹 중에서는 BTS와 세븐틴에 이어 세 번째입니다. 에이티즈는 다음 달 인천을 시작으로 월드 투어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현수입니다. 지금도 서울을 비롯한 전국 곳곳에 산발적으로 비가 오고 있습니다. 이번 비는 대부분 오늘 밤에 그치겠지만 강원도와 충북은 내일 오전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그 사이 예상 강수량은 5에서 최대 30mm 정도입니다. 오늘은 비가 내리면서 더위가 주춤하겠습니다. 한낮에 서울이 25도 등 대부분 25도 안팎에 머물러 평년 기온을 1도에서 5도 정도 밑돌겠습니다. 하지만 내일과 모레 금요일은 장맛비가 쉬어가면서 내륙 지역의 낮